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직원 조회를 해요. 그래서 절대로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말라. 그리고 언론이 이제 접촉해 오면 바로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단속을 쭉 하고 있는 중이고 네. CCTV 방이 있어요. 누가 고객 클레임을 걸린 당사자인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추적을 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심할서를 쓰게 해요. 우리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 너무나 많아. 너희들 일 못하면 그냥 나가는 거야. 네. 이게 그냥 깔려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들의 감사함은 없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쥐어짜서 이윤을 더 많이 올릴 것인가에만 혈안이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특히 빵 관련한 회사들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기본은 좀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기 위한 과정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이제 이 회사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족과 합의를 이제 이거를 물밑에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잘 안 됐겠죠. 유족들을 협박한 거 보셨죠. 네. 가로사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족이 억울해서 지금 이게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네,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모시고 최근에 굉장히 이슈입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고 뭐 굉장히 핫플레이스고 뭐 이거 사려고 막 줄 엄청 서 있는 거 저도 이제 몇 번 봤거든요. 뭐 베이글 맛집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일하시던 인천점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과로로 숨졌다는 의혹이 지금 현재 제기된 상태고요. 이 문제 집중해서 보고 계신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특히 이제 비정규직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천착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제가 비정규직 출신이어서 네. 제가 여기 죽은 청년 노동자랑 똑같은 한 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했었던 청년 시절에 예,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약서를 써요?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60번을 썼어요. 5년을? 예. 그래서 이게 이 구조가 어떤 건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쓸 이유는 뭐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너의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량이 이제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물량이 줄어들면 바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구조 하나. 그다음에 지금 런던 베이글은 그건 아니고요. 네. 런던 베이글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니까 예. 거기는 이제 노동 강도를 그냥 길들이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잘하는 사람만 계속 근로계획 해줄게. 우리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 너무나 많아. 이게 이제 중급 정도의 관리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일 못하면 그냥 나가는 거야. 네. 이게 그냥 깔려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예. 자, 일단 이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고 있던 주임 고 정효원 씨가 지난 7월 16일에 회사의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살던 동료들이 119에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구급대가 도착을 바로 했는데 네. 이미 그때 이제 숨을 거둔 상태였다라는 맞습니다. 거였고 네. 입사한 지 14개월 만에 지금 사망한 1년 그런 남짓 정도 일했고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스케줄표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추정한 결과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80시간 일했다. 주 80시간이요? 네네. 그렇겠죠?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보다 2배 2배 일을 일하신 했다. 거고. 주 라고 하는 80시간을 하려면 하루에 12시간씩 휴일 없이 그렇죠. 그럼 거의 84시간이 해야 되는 나오죠. 거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 근무표를 받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한 3일 전에는 21시간을 그 회사에 있었어요. 하루에 21시간이요? 하루에 그럴 21시간. 수도 있나? 예. 그러면 회사에서 잔 건가요? 그러면? 거의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심야 노동까지 하신 거죠. 잔 게 아니라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베이글 만들어서 파는 회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늦게까지나 아침 새벽 일찍 이분은 이제 약간의 이게 관리자의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는 아니고요. 완전 관리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있으면 그 아르바이트생 관리하는 직급이 있는 사람의 초급 직급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는 직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는 계약직 노동자가 예. 그 회사는 70% 정도 아니지 96.7% 네?
아 그러면 그 회사의 직원은 거의 없는 거고 다 전부 다 알바예요? 아르바이트예요? 네네네네. 기간제라고 할 수 있죠. 예, 기간제이고, 알바는 이제 시간제 파트타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근로계약 자체를 1개월 아니면 쭉 1개월을 몇 번 하다가 괜찮다. 이 사람이 일을 좀 하네. 이러면 이제 2, 3개월짜리로 근로계약을 아.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 3개월 또 하다 보면 또 괜찮다 싶으면 6개월. 근데 진짜 그리고 잔인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네. 고인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있는 근로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었고, 1년 그 3개월인가 만에. 예, 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로 뭐 매달 혹은 뭐 2달 만에 이렇게 계약하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상관이 없는 상태인 거죠. 같은 사람을 계속 계약을 뭐 2달, 3달 이렇게 끊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그래요? 예, 볼 그렇게 수 해서 있는 2년 상태. 지나도 2년이 지나면 이제 네. 이제 무기 계약으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야 되는 거는 있어요. 그쵸 예, 그거는 예, 그대로 예, 적용이 예, 예, 되는 예,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네.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네. 9개월 정도에 무조건 자르는, 어지간하게 일 잘하지 못하면 네. 잘라요. 아니 런던 그랬다가 다시 이제 데리고 와요. 나중에? 그거는 알 수가 그건 없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워낙에 일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런던 베이글 여기를. 네.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워낙에 계속 이제 초급 이제 처음으로 일하시는 분이 그 회사에는 70%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70%를 관리해야 되는 또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들이 너무 힘든 거지. 아. 그리고 원래 있는 기존의 사람들이 한 20%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간호동에 시달리고 실제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시간도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외 노동을 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시간을 사실 그것도 노동 시간인데 그렇죠. 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수시로 바뀌고 하면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긴 하겠네요. 그렇죠. 새로 일 가르쳐야 예. 돼. 또 이 사람 실수하는 거 자기가 커버해야 돼. 이 사람이 갑자기 안 나오면 자기가 또 대신 나가서 뭐 해야 돼.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업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은 낮에는 생각해 보시면은 업무를 할 시간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려드는데. 네. 예, 그러면 이제 사무하는 업무는 또 그 시간 외에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이 가하게 많고 거기가 카톡방이 기본적으로 업무 보고를 하는 카톡방 같은 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한 30개 정도 된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간이 끝나고 집에 가서도 그 계속- 카톡방에 보고를 올려야 되고 그 30개 방은 다 체크해야 예, 되고 예, 예. 그리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또 사무 업무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밤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인의 그 여자친구가 네. 카톡을 이제 보낸 것을 네.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요즘도 있나 싶은데 요즘도 꽤 있는 모양이군요.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도 이럴 정도면 그렇죠. 예. 그 특히 빵 관련한 회사들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기본은 좀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기 위한 과정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네. 또 이제 이 회사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뭐 그렇겠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자신들은 이제 작은 비용으로 더 사람 많은 쓰고 이윤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성공하고 싶은 그 욕구와 열망을 이용해서 네. 아주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트렌디한 회사고 그렇죠. 또 힙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특히 야 나 런뱀에서 일한다 뭐 이런 걸 아마 더 좋아할 수는 있을 이제 것 같긴 거기서 해요. 일해서 사실은 자기 사업도 하고 싶을 거잖아요. 청년 창업자로서 뭔가 또 하고 싶으실 거고.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 자체가 또 청년 창업한 사람이 또 굉장히 잘 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다들 성공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예, 배우고 싶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면 이런 거 배우겠죠. 어떻게 애들 쥐어짜는지.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사회 초년생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20 중반쯤부터 한 30대 초반까지가 많은데 그분들이 처음으로 직장을 가져본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든가 아주 부당한 일들을 당한다든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상하다는 걸 인지 예, 못하고 사회는 다 그냥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시 직접 다 이런 줄 알고 견뎠어.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다른 하시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예, 예. 야,
근데 여기가 지금 그 산재 승인 건수가 많다고 하는데 그 산재라고 하면 어쨌든 이렇게 사망하는 것뿐 아니라 사고도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대략 어떤 사고들이 그럼 일어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은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 어쨌든 숫자는 굉장히 많고 여기서 이제 특히해 볼 것은 산재 승인율이 100%거든요. 아 신청하면 다 산재라고 그거는 부르는 뭐냐면 거예요?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네. 산재 승인율이 적은데 여기는 그러니까 사고사 정도가 많겠죠. 넘어져서 부러졌거나 현장에서 뭐 요런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아마 100% 산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별로 회사가 큰 책임져도 안 책임질 일이 아닌 상황들이 아니 그게 아니죠. 명확하게 네. 누가 봐도 회사에서 산재라는 일하다가 아. 다친 경우.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다르게 볼 여지가 거의 예, 없는 예, 예, 예. 무조건 예, 산재인 예, 경우가 예, 많다. 예, 그런 경우만 100%로 산재 승인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예. 100% 산재 승인율이에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신청을 그래요? 했는데 100%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것만 했다는 거고 아. 이거 외에도 무수하게 다친 산재는 아마 처리를 안 했을 거예요. 아, 신청을. 이거보다 그럼 훨씬 더 많은 더 많다고 건이 봐야 분명히 되겠죠. 있을 텐데 예. 그 정도 갖고는 아예 신청 자체 안 한 안 거고 하죠. 진짜 예. 너무나 명확한 것만 신청했고 너무나 명확하니까 승인이 다 났다. 네. 여기 구조 자체가 이제 아주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에 뭐 나왔던 걸 보면 CCTV 방이 있어요. CCTV 방이요? 예.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의 크레임이 걸린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로 회귀해 가지고 누가 고객 크레임을 걸린 당사자인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추적을 해서. 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심할서를 쓰게 해요. 그리고 심할서를 쓴 것까지 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전체 회사의 직원들의 조례 시간에 심할서 쓴 걸 낭독하게 해요. 아, 근데 그거 그리고 빵 만들기도 바빠 죽겠는데 더 그걸 있어요. 다 시켜요? 낭독을 하고 네. 또 그걸 영상을 촬영해. 또 어떤 때는 어머. 영상을 촬영해서 전체 카톡방에 그 영상을 공개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인권적인지 아니 그거는 그 불법 아니에요? 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부당하다고 요구하지도 못하고 부당하다고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는 잘리겠죠. 거예요. 아, 여기는 자르는 데는 부담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전부 그렇죠. 계약 3개월 해지되니까. 단위 뭐 이렇게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같은 걸 보셔도 너무나 부당한 근로계약서로 지금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법 위반 착착착 소지가 있는 예, 그런 근로계약서예요. 네. 아니, 그리고 그거를 네. 보신 청년들은 네. 이걸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대로 이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 예, 너무나 이게 예, 네.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인천점 같은 경우가 55평 규모 꽤 매장 지금 큰 거고 평균 빵이 6,000개씩 팔렸고 직원이 40명인데 관리자급 직원이 딱 3명, 팀장 1명 빼면 딱 2명이 한 40명의 직원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관리를 했던 거니까 얼마나 육체적인 정신적인 강도가 좀 높았을지 예, 직원 관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물품 주문 뭐 등등등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렇겠죠. 예, 그거 다 서류 다 해야 되고 고객 클레임 걸리면 클레임 걸린 것 때 사유 보고 다 해야 될 예, 것이고 뭐 예. 이런 등등 너무나. 근데 요거를 이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은 그 직원들 입단속에 지금 나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그거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네. 바로 이제 직원 조회를 해요. 그래서 절대로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말라. 그리고 언론이 이제 접촉해 오면 바로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단속을 쭉 하고 있는 중이고 네.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돌아가신 분이 거기에 계시는 사원들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좀 있었다고 해요. 아, 사인도 공유가 제대로 그렇죠. 안 안 된 거예요. 됐고 그다음에 그때 숙소에서 전화하신 동료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접촉이 안 돼요. 의원실에서도 만날 수가 네, 없어요. 접촉이 안 되고 예, 그것은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지금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 같은 경우 여기가 원래 창업한 사람이 지금은 떠났죠? 안 떠났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회사는 팔렸는데 회사만 매각하고 경영은 그대로 하고 있군요. 예, 경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저 회사 팔면서 그 조건 같이 넣었나 보다.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네, 운영해야 예, 되니까. 예. 그럼 이 사람
산재 책임에 대해서 원래 이런 저 중대 산재 같은 거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 주셔야죠. 예. 그래서 요 분들이 지금 이제 이 죽음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이 핵심은 여기에 쪼개기 근로계약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한 노동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 그 가한 노동으로 앞으로도 가로사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구조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분 고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지만 네. 이게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겠죠. 네, 네. 아니 뭐 본인이 뭐 트렌드 잘 파악해갖고 젊은 사람들 뭐 좋아할 만한 상품 잘 만들어서 열심히 팔아갖고 돈 많이 버는 거 좋죠. 뭐 그거야 뭐 권장할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돈 버는 과정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을 버려서는 그거는 제대로 돈 벌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심각했어요. 제가 보니까 네. 제가 제보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이효정 이분과 강강구 그리고 이상엽 이렇게 대표님이 쭉 계신데 네. 이분들이 이제 제보에 의하면 그래요. 돈 버는 기계처럼 됐다. 그리고 반말을 하는 거는 기본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앞치마 있잖아요. 이런데 이제 뭐가 묻었잖아 얼룩 같은 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아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소리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심할서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전체 직원들 조회할 때 또 호통치고 뭐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CCTV가 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직원들을 통제했던가. 네, 네, 네. 그리고 아주 작은 실수, 예를 들면 컵을 떨어뜨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심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인천점에도 하루에 한 건은 심할서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을 못하면 뒤에서 막 뭐라 하고 이렇게 한대요. 아르바이트생한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하셨던 부모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셔가지고 내 아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울면서 호소하셨어요. 아이가 오면 이제 막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막 울먹이면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거든요. 이 정도로 이 노동 환경이 네. 지금 너무 열악한 상태, 그리고 너무 통제가 심한 상태.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출퇴근을 하면 사람이 그래도 다른 얘기도 듣고 다른 사람도 만나서 이렇게까지 통제하지 못하는데 여기는 근무 환경 자체가 거의 뭐 합숙하는 것 같이 맞아요. 강하게 그렇죠. 이렇게 막 사람을 압박하고 예. 계속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제 약간 믿기지 않는 수준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 귀한지 모르고 거기에 이제 사실은 이 유명한 빵을 만들기까지는 거기에서 일하셨던 노동자들의 땀이 있는 건데 네. 그분들의 감사함은 없고 사실은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쥐어 짜서 이윤을 더 많이 올릴 것인가에만 혈안이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진짜 어떤 경영 측면에서 보자면 뭐 위생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철저히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 직원에 대해서 인격을 너무나 이제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무슨 자아 비판 같은 거 시키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 와 이게 2020년대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럼 이런 회사들이 안 드러났지만 여전히 많은 건지 아니면 이 회사가 워낙 좀 독특한 건지 그게 좀 헷갈리네요. 저는 이제 계약직이 많은 곳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네, 쪼개기 계약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네.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받아야죠. 이건 최고 책임자가 받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사장이 받아야죠. 고용주가 받나? 최고 책임자가 받나? 왜냐하면 이제 고용주라고 하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사모펀드에 매각이 됐잖아요. 네네. 원래 창업자는 이제 CEO로서 그러니까 이른바 월급 사장으로 이제 앉아 있는 거고 원래 이제 자기 거였지만 2천억 받고 뭐 팔았다면서요. 네네. 그러면 이 소유주와 경영자는 조금 이제 다른 다를 수 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이 좀 받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최고 경영자들 지금 예, 현재 예,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는 매각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7월 16일에 그렇죠. 발생됐고
그다음에 매각한 게 아마 8월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매각될 때는 이게 잘 해결됐다 하고 매각한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예. 만약에 그때도 그 이걸 인식은 하고 있었군요. 그 그랬던 것 같아요. 인수하는 예, 예.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유족과 합의를 이제 이거를 물 밑에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잘 안 됐겠죠. 그러니까 아까 저 기사에 나오시는 여러 가지 보면 네. 유족들을 협박한 거 보셨죠. 네. 그런 협박을 했고 실제로는 그래서 가로사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족이 억울해서 지금 이게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네네네. 이런 경우는 이 상업펀드가 다시 잘 물론 계약 내용이 어떤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 최고 경영자한테 얼마든지 뭐 경제적인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왜냐면 그 사건이 잘 처리됐다고. 근데 사모펀드도 이제는 경영을 하시려면 이걸 바꿔야죠. 그쵸, 아, 그렇죠. 이제는 당연히 예, 바꿔야죠. 예, 예. 예. 지금 현재 이 직장 문화 바꿔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 매각했던 그 최고 경영자한테는 뭐 제대로 된 계약이 아니라고 뭐 배상 같은 걸 이제 요구하거나 인사 책임 이런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지금 이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크게 논란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만 계약직이 많은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제 눈여겨 보면서 확인하실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은 이제 그 쪼개기 계약 관련한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노동자의 감시 단속적인 통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네. 인권적으로 제대로 못했던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셨을 때에 대한 이제 사실관계 확인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처벌을 이제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안타까운 우리 20대 젊은 직원분이 사망하신 이 사건 이제 제대로 원인 파악, 그다음에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여러 시스템 마련, 뭐 이거 이상으로 이 가족분들, 유족분들 혹은 뭐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는 방법이 그거 말고는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그렇죠. 합니다. 네. 예, 맞다. 제가 제보를 받은 것들을 맞다. 이게 좀몇 어떤 가지 제보죠? 공유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좀 충격적인 것은 런던 베이글 뮤지엄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네, 회사? 런던 베이글. 런던 베이글 네, 뮤지엄. 네, 뮤지엄 관련해서 제보가 이제 계속 들어와요 저한테. 근데 처음에 제보를 하실 때 또 몇 가지 제보들 쭉 하셨지만 네. 지금은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 때 이제 했던 내용을 보시고 그분들이 직접 이제 제보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충격적인 거는 자기들은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은 자신의 들이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잘못된 것을 반복해 오다 보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연장해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해야지 오늘도 해야지 이런 식이다. 그래서 구조가 정말 잘못된 것 같고 이번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구조를 좀 바꿔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심리치료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청년 노동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다고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좀 느껴져요. 네. 뭐 충분히 뭐 맞는 얘기네요. 네. 네. 아마 다른 직원분들도 지금 자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굉장한 마음의 상처 내지는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네.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즉 계속 앞으로도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나의 회사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개선하고 싶은 욕구가 지금 많이 있으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 문제는 우리 네, 저 뭐 정혜경 하나만 말씀하시죠. 제가 하나 아, 잊어가지고 예, 딱 예. 하나만 네.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내부 이제 신고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게 이게 렌즈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여기가 렌즈? 예 렌즈라는 시스템인데 여기는 내부 직원이 제보할 수 있는 거야. 잘못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옆에 직원이 예 맞습니다. 그냥 서로 꼰지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아. 진상조사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제보가 오면 심할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거 최악이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서로 그거 아까 감시하는 얘기했듯이 상황을 만드는 거군요.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이 모든 부분에 또 공유가 되고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진짜로 근데 심각하다. 체계적으로 악질적인 시스템이네. 되게 특이하네요. 이 회사의 구조가. 서로 직원들 간에
반목과 의심과 이런 것들 일상화하는 그렇죠. 시스템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이런 걸 하면 징계위원회가 이제 네.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 처리를 하죠. 근데 이렇게 일방 제보도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러면 누군가가 저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네. 제보를 해버리는 거죠. 몇 번이나. 그럼 어떻게 돼요? 몇 번 심할 썼으면 잘리거든, 이 회사가. 근데 그 제보한 사람한테 무슨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닌데. 아니겠죠. 그냥 예, 익명 해코지 제보니까. 하려고 제보를 해요? 요게 익명 제보가 있거든요. 예. 그냥 뭐 감정 상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유,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블로그 리뷰 같은데 네. 이제 상당히 노동 강도가 심했다라는 게 다수 이제 그 사용했던 거기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여기 너무 근데 노동 강도가 세 보여서 보기가 불편했다. 이런 블로그의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남들이 봐도 그런 고된 안쓰러울 노동을 하고 정도로.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이거 빨리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네. 예, 지금 이제 기획 감독을 이제 근로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 지켜보고 고발 조치할 거 고발 조치해서 형사처벌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 정도로 저 직원들 간에 감시시킬 것 같으면 노동 뭐 노무사든 아니면 관리 감독관 같은 사람 매장에 한 명 계속 더 갖고 공무원 도서 한번 좀 계속 지켜보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로 증거를 증빙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간에 연장 근로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아니 고인이 21시간을 일을 했어요. 근데 21시간으로 연장 근로가 지금 거기에 찍혔냐?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냥 이제 열정페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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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네. 많으니까 퇴근하지 못하고 연장 근로도 신청하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CCTV나 이런 걸로밖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일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지금 뭐 그런 걸 어떤 것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이제 압수수색하거나 해서 네. 쭉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게 잘 지켜보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뭐 돈의 힘이든 뭐 권력의 힘이든 이렇게 해갖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우리 정혜경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야죠. 네, 부탁을 네. 좀 드리도록 하고요. 뭐 어려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해주셔야 그동안 또 노동 문제 워낙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니까 네, 그 부탁까지 좀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 좀 예. 드립니다. 이 건을 통해서 네.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제 단시간 네. 그리고 이 쪼개기 계약 아주 이제 한 달짜리 세 달짜리 이런 쪼개기 계약이 만연해 있는 상태에 이것을 분명하게 고쳐야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이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금 현재로는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야지 다른 희생이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혜경 의원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이어진 시간에는 이호선 교수, 심리상담가 이호선 교수와 함께 또 가족관계 여러 갈등들에 아마 노출이 좀 돼 있으실 텐데 그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바로 또 이어서는 저희가 하정우 수석 모시고 26만 장 GPT, GPT가 아니죠. 저기 GPU, GPU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의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